거대한 빙하가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극심한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아 협곡을 이루고 북극의 빙하는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지구, 그에 따라 폭우, 장마, 가뭄 등 기상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이전의 수준을 매번 경신하고 있죠. 지구 어딘가에선 1년치 비가 반나절에 쏟아져 도시가 물에 잠기고, 이처럼 지난해는 이상기후의 종합판으로 기록됐습니다. 그 반대편에선 극단적 가뭄에 의한 대형 산불이 산림과 재산, 인명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선 기후위기의 경고이죠. 산림 파괴는 지구온도 상승을 촉진하고, 온도 상승은 다시 산림 파괴를 부추기는 악순환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를 위한 초록빛 대안, 나무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난 3월 영남권에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로 시간이 멈춰버린 곳, 경상북도 영덕군을 찾았습니다. 엄청난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 시커먼 숯덩이만이 남아 그날의 참담을 전해주고 있죠. 영덕의 큰 불길을 잡기 위해 하루 40대, 10년 새 가장 많은 헬기가 투입되었는데요. 36시간 만에 가까스로 주부를 진화했지만 강풍과 건조특보 탓에 언제든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어 경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 침대 같은데 그게 싹 녹아버렸어. 영덕군청의 안내를 받아 폐허가 된 마을과 산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신두기 씨는 누전으로 전소된 옛집을 허물고 새롭게 이 집을 지었다는데요. 초속 14m의 강풍을 타고 빠른 속도로 번진 불길은 그에게서 3년 만에 또다시 집을 앗아갔습니다. 불에 타 녹아내린 살림살이는 그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든 상황. 화재 당시 가족들은 살림 하나 챙길 새 없이 가까스로 몸만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차에 불만 보고 가는 길아 막. 그러니까. 앞이 안 보여가지고 이제 막 한마디로 보이면은 나가고 보이면 나가는데 그 열기가 유리 창으로 꽉 들어오더라고. 그래도 뭐 아들은 울지. 사람 사는데 아들은 울지 뭐 그래가지고 뭐 억질로 빠져나가간다. 뭐 진보 아들 내려놓고 제일 중요한 것만 빼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할기네. 뭐 딴 거 뭐 그 반지 몇 개 하고 뭐 주워가 바로 나왔지 뭐. 시선 닿는 모든 것이 허물어진 집터. 쑥대밭이 된 삶의 터전을 바라보는 마음은 그야말로 망연자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사륜 오토바이 그대로 녹아버려. 사륜 오토바이인데 이게 이제 여동생이 운전을 못하니까 여동생이 이제 탄다고. 요것도 470만 주고 사놨나 1년도 못 탔어요. 그래 뭐 너한테 형체가 그냥 뼈밖에 안 나왔네. 네. 그래도 이렇게 우회가 녹는지 몰라. 이렇게. 우리 엄청 세게 쳐오더라. 예. 그러니까 이렇게 타지. 실질적으로 운반기도 봐요. 이거 뭐 그대로 뭐 이거 요거는 그냥 벌통 타면서 이래 열기가 가지고 이래 됐고. 화재가 앗아간 건 집뿐만이 아닙니다. 일평생 송이버섯을 재배해 오던 농민들은 소나무 군락지와 함께 생업을 이뤘죠. 송이산이 뭐 영덕군의 송이산만 찾아가지고 타버렸어요. 내가 보면 나는 중요한 게 산이라. 나는 산에서 먼저 먹고 살았는데 이걸 나는 정부 차원에서 뭐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 주민들이 먹고 살아야 되지. 실제 이래가지고는 뭐 막막합니다. 영덕은 국내 송이버섯 채취량의 30%를 차지하는 최대 산지로 꼽힙니다. 송이산 대부분이 불에 타며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졌는데요. 검게 그을린 산에는 생명력이 사라지고 타고 남은 그루터기와 화상을 입은 나무들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불탄 나무들처럼 마음이 까맣게 내려앉는 현실입니다. 바닥부터 싹다 타. 원래 하면 이게 밑에 그 흙바닥 위에 가시래기라든지 그 솔잎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는데 싹 다 타버리고. 팀장님 여기 같은 경우는 산에 지금 이런 나무들은 기본적으로 한 몇 년 정도나 된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참나무 군락도 있고 소나무 군락도 있고 이런 이게 혼요림이 섞인 데도 있고 해서 지금은 한 40에서 한 50년 정도 된 나무가 주로 생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 와서 보니까 정말 안타까움이 어떻게 말을 표현해야 될지 참 처참한 모습입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한 40년, 50년간을 이 송이산에 모든 것을 바쳤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잿더미로 변해가지고 참 참담한 실정입니다. 영덕군 전체 면적의 27%, 축구장 560여 개에 달하는 2만여 헥타르가 소실된 산림.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봄의 문턱은 좀 더 아름다웠을 겁니다. 지금 이 소나무가 이제 군락으로 돼 있는 데는 조금 불이 잘 탑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그 내화력이 강한 수종들을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제 조성을 해가지고 불길을 좀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것도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오랜 시간이 걸려야겠는데. 맞습니다. 우리 복구 계획을 적어도 한 10년은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 조사관들의 발길이 바빠졌습니다. 여기는 다 타버렸네 완전 나무가.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 전소가 예, 없는 전소. 거죠. 이거는 예. 66이 아니고 100으로 바꿔줘요. 다 없어졌잖아요. 산산 면적도 똑같이 남은 게 하나도 없네요. 3,974. 다 타버려가지고. 영덕에서 3대를 이어 송이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범 씨는 이번 산불로 10만 평에 달하는 소나무 군락지를 잃었습니다. 화마가 삼킨 소나무와 버섯. 종균이 버섯 난 거예요? 예, 벌써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생기가 느껴지지 않는 이곳에 농민들의 한숨과 시름이 무겁게 내려앉을 뿐입니다. 자연의 숨결이 꺼져버린 산. 사실상 송이 생산의 기반이 무너지면서 이제 한 세대가 지난 후에야 다시 버섯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뭐 다시 이제 원상 복구하려면은 수십 년이 걸리는데 이거 잠시 불 지나가는 데는 이거 진짜 한두 시간 만에 이게 싹 지나가 버린 거예요. 한두 시간 만에. 이런 불은 또 처음이에요. 인간 실화로 시작된 불씨가 괴물 산불로 이어진 가장 큰 이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기후 변화를 꼽고 있습니다. 기온이 상승하면 대기가 건조해지고 그로 인해 산불이 커지기 때문이죠. 실제로 의성과 산청의 대기와 땅, 낙엽의 건조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산불 위험 지수를 분석한 결과 3월 말의 산불 위험도가 과거 40년 평균 대비 약 4배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후 변화로 계절 길이가 바뀌면서 따뜻하고 건조한 시기가 빨리 오고 그것 때문에 산불 위험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산에 탈 수 있는 연료가 많은데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고 그러니까 산불 위험은 어느 때보다도 높으니까 산불이 보통 4월에 위험하다. 그리고 5월까지 소위 얘기해서 저희가 하는 표현인데 아카시아 꽃이 필 때까지 그러니까 잎이 좀 푸르러지고 그 산이 좀 촉촉해질 때까지 산불이 난다.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는 4월이면 이미 아주 위험한 거고 여름까지도 이어진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름에 그 폭염과 그거로 인한 급성 가뭄 이러면서 여름까지 이어지는 현상이 있죠. 그러니까 산불 측면에서 보면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진 겁니다. 지구의 주요 탄소 흡수원, 나무.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소나무 30년생이 이룬 축구장 크기의 숲은 승용차 4.5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흡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무가 사라지는 만큼 이산화탄소 농도는 증가하고 반대로 산소는 감소하여 결국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상고온의 가뭄은 산불의 세력뿐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의 살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늘한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침엽수는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기후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구온난화와 마주한 지금 이미 고산 침엽수의 쇠퇴는 시작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죠. 역사와 생태가 공존하는 유서 깊은 고장, 경상북도 울진에서 두 청년을 만났습니다. 와. 국내 보호지역을 탐사하는 청년 환경활동가 신승우 씨, 그리고 멸종위기종의 이름을 그림에 넣어 기록하는 작가 진관우 씨. 자연과 생태계의 진심인 두 청년과 함께 울진 금강송 군락지를 탐사해보기로 했습니다. 되게 수수깡 같이 뻗어 있어. 쭉. 아니면 막 그런 연필들 있지. 연필 잔뜩 세우는 것 같은 그런 나무 느낌. 연필. 와, 지금 몇 미터까지 자란다고? 이게 최대 25m인가? 25m? 되게 잘한다는데? 와, 진짜. 난 이렇게 안 큰데 쟤는 어떻게 저렇게 크냐? 다른 소나무에 비해 곧게 자라는 줄기가 특징인 금강소나무. 표면이 붉어 적송이라고도 불리는 금강송이 울창한 이곳은 왕실에서 관리했던 국가산림보호구역으로 지금도 여전히 특별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혹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근데 그 금강 숲길 옆에 금강송 군락지 나무에 대해서 현장 조사하고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높이까지 자라면 몇 년 정도 된 걸까요? 보통 그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생장축이나 별도의 기호를 통해서 측정을 해봐야 할 수 있는데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여기 금강소나무 숲길에 있는 거는 보통 200년생 이상이 80% 이상 분포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나무도 거의 근접하게 자라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 울진 봉화 일대의 금강송. 그런데 이 귀한 나무들이 기후변화에 무력해져 최근 급격히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건강한 나무야. 만약에 이 나무가 이제 고사될 위기에 처한다면은 일단 나무 잎이 갈색으로 변하고 또 이제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하고 잎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그 나무가 이제 고사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산비탈에서 앙상하게 죽어가는 나무들. 현재 금강소나무의 집단 고사 원인은 이상 고온으로 인한 겨울철 수분 부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낙엽송이나 화렵수와 달리 겨울에도 잎을 가진 상록 침엽수는 기온이 상승하면 호흡이 늘어나 탄수화물을 소비하게 되는데요. 이때 수분이 부족하면 광합성을 제대로 하지 못해 탄수화물 기근이 나타나고 결국 나무가 말라 죽게 되죠. 그 한 그루의 나무의 소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기대어 살고 있는 많은 미생물이라든지 크고 작은 동식물들, 그 하나의 한 그루의 나무에도 그렇게 기대어 살고 있는 많은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생물들이 다 연결되어지는데, 이 나무가 죽게 되면 그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들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종의 멸종에 대해서는 좀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곳 금강소나무 숲에는 최근 안타까운 일이 한 가지 더 생겼습니다. 지난 600년간 자리를 지켜온 대왕소나무. 둘레 5m, 높이 14m에 달하는 이 장성한 나무가 최근 기후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사실상 고사의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 겨울 결국 모든 잎이 떨어지며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대왕소나무 같은 경우는 그 2014년도에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서 그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던 그 나무고요. 고사 판정이 나온다면은
수목 활력도 조사 등을 통해서 고사 판정이 나오면은 사후 조치에 대해서는 방안을 또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주민분들도 모두 안타까워하고 있고, 이 나무를 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 금강수나무 숲길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많이 안타깝고, 그 여름철 가뭄이나 또 겨울에 눈이 적게 와서 또 수분이 부족하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고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집단적으로 고사하는 그 현상을 보면은 그 기후 변화로 인한 것으로 추정을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나무보다 유독 크고 위풍당당해 대왕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소나무. 이제는 60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퇴색해버렸는데요. 산림당국은 대왕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 외과 수술과 영양 공급, 병해충 방제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희망은 아직 나무의 활력도가 완전히 사그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예정된 수목 활력도 조사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고 그 숨결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을 것 같은데, 기후변화 때문에 그게 한 번에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상당히 착잡하고 안타까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 기후변화로 제 모습을 잃어가는 산림. 지구의 경고가 시작된 지금 우리의 나무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산림 보전과 복원에 힘쓰고 있는 국립백두대관 수목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진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먼저 수목원의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양묘장을 찾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지금 이게 다 뭔가요? 이제 다 백두대간 자생식물들 저희가 키우고 있는 공간입니다. 네. 네, 네. 백두대간 자생식물 위주로 저희가 정식 재배 관리를 하는데, 그중에 특화해서 멸종위 침수를 지금 집중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멸종위 침수 파종하고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십시오. 네. 지금 표차를 보시면 분비나무 설악산으로 돼 있고 2024년이잖아요. 네. 이 말은 이제 24년도에 설악산에서 종자를 채집했다는 얘기고요. 이 종자를 가지고 겨울 동안 노출 매장했다가 봄에 꺼내서 봄 파종을 했거든요. 파종하고 지금 한 달 만인 지금 4월 달에 이와 같이 이제 발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뭔가 이렇게 네. 쓰고 있네요. 그러니까 콩나물 올라올 때 느낌이잖아요. 네네. 요게 이제 조금 더 자라면서 종피가 벗겨지면서 녹색 이파리가 출현하게 됩니다. 너무 귀여운데요. 너무 귀여워. 쌍난 거 봐요. 어린 나무는 조금이라도 환경이 맞지 않으면 죽거나 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고산 침엽수종이 멸종 또는 위기에 직면한 이 시점에서 씨앗부터 묘목을 키워내는 양묘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죠. 특히 구상나무를 비롯해 산림청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7종에 대해 집중적으로 양묘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문제로 인해서 고사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하얗게 말라가고 있는 그런 고사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거기 대비해서 지금 대량으로 육묘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현지 복원도 할 수 있어, 현지 내 복원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역 생태계 보전에 초석을 다지고 미래를 대비하는 거점으로서 남다른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임하는 연구원들. 이곳에서 키워낸 자생식물은 농가로의 공급뿐 아니라 산불로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생태계는 한 종이 다 제 나름대로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한 종이 사라진다는 그만큼 마이너스 부분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충되고 보완되고 균형 맞춰져 있는 그 지구 생태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끌고 나가는데 저희가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정과 정성으로 뿌리 내린 어린 나무들의 다음 거처는 어디일까요? 기후 위기 시대 우리가 지켜야 할 멸종 위기 고산 침엽수 7종의 이야기에 좀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멸종위기 침엽수 원이라고 해서요. 저희 산림청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침엽수 7종이 있거든요. 네, 그런 멸종위기 침엽수들을 여기다가 식재를 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런 부분의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전시원으로 조성을 한 곳입니다. 이쪽으로 와보시면 분비나무랑 이제 주목, 구상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그게 멸종위기 침엽수 7종 중에 이제 구상나무, 주목. 특히 구상나무는 지구상에서 한반도 남부에만 서식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놀라운 건 이 구상나무가 크리스마스 트리의 원조라는 사실인데요. 자생지에 있는 나무들의 이제 종자를 수집을 해와서 현지에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로 많이 사용하는 나무예요.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구상나무를 미국에서 가져가 갖고 이제 트리 형태를 육종을 해서 지금 많이 트리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 형태가 되게 예쁘고. 1920년 영국 식물학자 어니스트 윌슨이 아비스 코리아나라는 학명으로 학계에 보고한 후 전 세계에 알려진 구상나무. 이는 우리나라 산림청에서 지정한 멸종 위기종일 뿐 아니라 세계 자연보전 연맹에서도 지정한 적색 목록입니다. 구상나무를 절멸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단계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10년 뒤 우리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한라산과 지리산, 덕유산 등 일부 고산지대에 자생하고 있는 구상나무. 특히 한라산의 경우 지난 100년간 구상나무 군락지 면적이 절반가량 줄어들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현재 구상나무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연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구상나무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특산 수종입니다. 즉 우리나라 산림에서 살고 있는 그 자생지에서 사라지게 되면 이 지구상에서 그 구상나무의 고향을 영영 잃는 게 됩니다. 그래서 멸종 위기 종이고요. 지역마다 그 원인들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요. 그것들이 다 기상 요인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상 이벤트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라산 구상나무 같은 경우는 태풍으로 인해서 뿌리 흔들림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쓰러지거나 아니면 세근이 다 끊어져서 그렇게 말라 죽는 일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지리산, 그러니까 내륙 지역에서는 강풍도 강풍이지만 그런 한참 이제 특히 이제 이른 봄, 그러니까 늦 겨울, 이른 봄에 갑작스러운 고온, 이상 고온에 의해서 아직 뿌리는 해토가 되지 않아서 물을 빨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서 지상부에서는 그런 광합성의 요구도가 높아져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생리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쇠약해지다가 폭염에 의해서 또 죽는 사례들도 많고요.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구상나무를 비롯해 분비나무, 가뭄비나무 등 보전이 시급하다고 인정한 7개 수종에 대한 유전 다양성 복원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갑순쌤은 지금 구상나무 지리산 종자인데 그 종자에 대해서 저희가 종자 지금 실험이 들어가야 되니까 몇 잎이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한번 잘라가지고 그 안에 한 200잎만 먼저 분리해 주시겠어요? 나무는 같은 수종일지라도 자생하는 환경에 맞춰 유전적 변이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유전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이를 확보하면 숲의 효과적인 복원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요. 지리산, 덕유산 등에서 확보한 구상나무 종자의 DNA를 검사하면 개체의 정보가 드러나게 되죠. 구상나무의 복원을 위해 군락지 현황 조사, DNA 검사, 그리고 양묘를 거쳐 최적의 복원 시험지 조성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담당합니다. 우선 종자의 DNA 검사를 통해
개체들의 유전 변이를 파악하고 유사 종끼리 분류해 복원 지역에 가장 적절한 개체를 선발하죠. 보시다시피 이게 구상나무 이 한 줄 한 줄이 하나하나의 개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개체와 이 개체는 지금 다르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총 4개의 개체가 지금 한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 4개 다 다릅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이 구상나무가 그 지역에서 다양한 유전자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리산에 적합한 복원 재료는 어떤 건지, 덕유산에 적합한 복원 재료는 어떤 건지, 한라산에 적합한 복원 재료는 어떤 건지를 선정하는데 이 정보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한라산, 덕유산 등지에서 수만 년간 서로 격리된 상태로 고유한 유전성을 갖게 된 구상나무. 당장의 기후변화를 멈출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종의 멸종을 막을 방법은 유전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숲 복원을 위해선 선변한 개체가 현장에서 잘 클 수 있도록 양묘를 해야 합니다. 최근엔 친환경 미생물을 활용한 양묘 기술 검증에 한창인데요. 전남대학교 연구팀과의 협업으로 개발한 배양액으로 병원균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증진해 어린 구상나무의 고사율을 저감하고 있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배양액 뿌리는 날인데 배양액은 어떤 상태가 좀 괜찮나요, 반장님? 네, 상태가 되게 양호. 배양액이 나쁘지 않네요. 네, 좋습니다. 네, 상태가 양호. 다행히 상태가 양호해서 저희가 이 배양액 지금 1대1로 희석해 놓은 거죠, 반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지금 배양된 액은 이제 미생물 중에서 바실러스라는 박테리아가 배양된 액체인데요. 이 저희가 바실러스균을 지금 사용한 목적은 구상나무에 위해를 가하는 곰팡이 병을 좀 방지하는 역할로 쓰고 있습니다. 유용 미생물의 대명사 바실러스균은 각종 효소를 만들어내는 다재다능한 균입니다. 바실러스균의 먹이인 당분과 갑각류의 허물, 키틴지를 배합한 후 5일간 숙성하면 미생물 배양액이 완성되죠. 병든 어린 구상나무에 배양액을 처리한 결과 그렇지 않은 나무보다 생존율과 생장량이 최대 1.8배 증진된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미생물 배양액은 어린 나무를 건강하게 키우는 핵심 면역제이죠. 이 나무가 몇 년 정도 돼 보이시나요? 나무가 생각에 작아서 한 2, 3년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 나무는 5년 이상 된 나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로 산에 심는 나무, 참나무나 아니면 물풀의 나무와 같은 나무들을 보면 보통 2년만 키워도 대략 한 30에서 50cm 이상 자라는데요. 구상나무는 저희가 2년 정도 키우면 고작 한 3, 40cm밖에 되지 않고요. 더 큰 문제는 어릴 때 자라는 속도가 더딘 것만큼 어릴 때 나무가 쉽게 죽습니다. 환경의 변화에 매우 취약한 건데요. 지금 있는 나무들이 그래도 지금 보면 이런 고사된 개체들보다는 대부분이 그래도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환경에 대한 적응성은 갖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엔 금원산에 구상나무 복원 시험지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생존율 92.7%로 초기 활착에 성공했죠. 멸종의 길목에서 생존의 가능성을 확인한 건데요. 이로써 우리는 좀 더 푸른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종이 사라지는 게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서 하나의 종이 사라지는 거로 볼 수 있지만 그 한 종이 사라지는 거는 결국은 이 지구상이 그만큼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활용하거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생물 자원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빌려온 것이다. 이 나무 한 그루를 지키는 게 결국은 우리 땅에 사는 생물종을 지키는 거고 나아가 이것이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 지구를 지키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 조금 있다가 저쪽 가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관우 씨와 승우 씨도 푸른 지구를 꿈꾸며 강원도 인제군을 찾았습니다. 울창한 숲길을 따라 올라 해발 740m의 박달고치에 도착.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이들은 식목일의 의미와 살림에 대한 소중함을 되새겨볼 예정입니다. 매우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철쭉은 아시겠지만 저 인제 군화입니다. 군화. 그래서
꽃말을 보니까 이 사랑, 기다림 뭐 이런 의미더라고요. 식전 행사로 오늘 하루에 대한 기대가 커진 두 사람. 철쭉의 꽃말처럼 사랑과 정열을 담아 나무를 심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식목 행사니까 그래도 나무 한 그루씩 심어야 되니까 같이 한번 친구들 내려가 보자고요. 아, 좋습니다. 하나씩 아이고, 들고요. 감사합니다. 실제로 오랜만에 해보겠는데. 군대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인제군의 올해 목표는 박달꽃이 약 1,200평에 산철쭉 37,000본을 심어 철쭉 동산을 조성하는 것. 그중 오늘은 300그루를 심기로 했습니다. 성인이 돼서는 나무를 처음 심어본다는 승우 씨. 그래서인지 그 모습이 조금 어설픈데요. 땅을 파고 나무를 넣고 다시 덮는 게 뭐 어려운 일일까 싶겠지만 나무 심는데도 노하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나무가 공기가 안 들어가게 흙을 놔주고 꼭꼭 밟아줘요. 그렇게 다 심는 게 아니고 하나씩. 아, 나눠야 되는구나, 저것도. 날로 먹으려고 그래. 한꺼번에 심는 건 줄 알았죠. 승우 씨 어때요? 저렇게 나무 심어보니까. 네. 아, 오랜만에 삽질해서 힘들기도 하지만 또 이 새로운 생명을 심는다는 게 진짜 재밌네요. 이건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렇게 산림도 복원하고 많은 나무들 심으면서 여기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건 지구와 공존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 중 하나일 겁니다. 오늘 심은 나무가 기후 변화 대응에 커다란 씨앗이 되길, 나무에 깃들어 사는 수많은 생명의 안식처가 되길, 그리고 황량한 사람들의 마음에 바람을 일으키길 기대해 봅니다. 우수한 산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인제군에는 명품 숲으로 불리는 자작나무 숲이 있습니다. 1974년부터 1995년까지 69만 본을 조림하여 만든 자연생태 관광지로 지금도 연간 25만 명 이상이 숲을 찾아오죠. 자작나무 숲 인기에 힘입어 인제군은 최근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바로 구상나무숲 조성입니다. 이곳 인제 햇살마을엔 구상나무 약 6,700본이 자라고 있는데요. 2011년부터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심고 돌본 것이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죠. 적절한 생육 환경과 애정이 맺은 결실입니다. 이장님, 이게 한 5, 6년 동안은 많이 안 자란다고 하셨잖아요. 네. 보통 얼만큼 자라나요? 5, 6년 되면 한 이 정도 자라나요, 지금? 5, 6년 정도 되면 한 60cm 정도? 60cm. 네. 그 대신에 나무 수고는 안 올라오지만 밑둥, 여기 밑둥이 좀 굵어요. 아, 계속 이렇게 커지는. 밑둥만 굵어지고 위로 안 올라요. 그러다가 한 7, 8년 자리 옮겨 심었을 때 7, 8년 정도 이제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자라기 시작하죠. 그럼 이건 한 몇 년 정도 된 거 같아 보이세요? 이런 건 또 다 10년이 넘었어요. 네. 그래서 요 구상나무 잎을 만져보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일반 침엽처럼 까끌까끌하지가 않고 몽글몽글한. 그래서 네. 크리스마스 트리나무로 갔을 적에 굉장히 인기가 좋은 거예요. 애기들이 만져도 따가운 게 없고 이러기 때문에. 네. 침엽수이면서도 잎끝이 오목해 따갑지 않고 부드러운 구상나무. 뒷면은 은백색의 기공선이 발달해 있어 마치 은초록의 물결이 넘실대는 것처럼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작게 뭐가 있는 게 우리 이장님께서 마을 분들과 10여 년 동안 이 구상나무라는 거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거기에 감동받았어요. 그러면 저같이 인제를 사랑하는 사람도 감동을 받는데 어르신들이 민간에서 아무런 지원 없이 이렇게 10여 년 동안 숲을 가꾸었다. 그리고 이게 또 우리나라 국내 우리나라 어비스 코리아라는 학명처럼
우리나라 소유종이 국내 수종이고 그 지금 멸종위기종이라는 거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감동이 됐었던 것 같아요. 따스한 빛이 내려앉은 햇살 마을. 이 마을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주민 전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마을을 꾸려가는 조금 특별한 곳인데요. 2019년 특성화 마을로 거듭나며 60여 가구가 사는 마을에 정규 일자리가 생기고 긍정적인 변수들이 많아졌습니다. 구상나무 육성도 미래 가치를 내다본 마을 주민들의 아이디어였죠. 이게 지금 끝이 아니구나. 체험관에서 해서 그 노력에 마음이 움직인 이들이 주민들의 뜻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그냥 단순한 그냥 숲길이 아니라 이런 이제 여태까지 그런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좀 가슴 뭉클한 그런 크리스마스의 느낌을 계속 살리면서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산림 자원을 보존하면서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하겠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햇살마을 주민들은 특별한 축제도 개최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마을로 변신한 건데요. 이 특별한 이벤트의 주인공은 바로 구상나무 크리스마스 트리였죠. 구상나무가 우리 토종 수종이라는 자부심과 보존의 필요성을 알리고 또 기후변화로 자생지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현실을 알리기 위해 준비한 행사였습니다. 올해는 축제를 좀 더 확장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작년부터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회째가 되는데 이제 다음 달부터 축제를 준비를 해서 올해는 그래도 한 2박 3일 정도로 다 해서 좀 보기 좋고 체험 프로그램이 많은 이런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볼 때는 이제 경제 활성화가 더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탄소 중립도 실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멸종위기종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위기감 이런 부분들이 좀 사회에서 굉장히 좀 커져가고 있는데 그런 것 중에 소구 하나가 우리 남전리 햇살마을의 구상나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 그리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심각성도 알리고 그리고 이것이 또 관광 콘텐츠까지 돼서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되는 것들이 저희의 지금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 함께하며 구상나무가 더욱 애틋해진 관우 씨와 승우 씨. 다시 산을 올라 나무를 심어보기로 했습니다. 양지 바른 곳을 골라 나무가 기울어지지 않고 곱게 자랄 수 있도록 털을 골라주는 이장님. 요 방법대로 다 한번 가셔가지고 한 그루씩 심어보세요. 나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위에서 심어보는 두 사람. 이 땅에 뿌리 내린 토종 수목이 더 많은 사람에게 익숙해지고 우리 곁에 오래 머무를 수 있길. 그리고 다가올 더위를 거뜬히 이겨내길 염원을 담아봅니다. 나무는 이제 푸르고 울창한 숲의 일부가 되어 그 곁엔 또 다른 생명들이 함께할 겁니다. 이 숲은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거지 우리 지금으로서 이거를 소득을 내고 저거 해야 되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래 후손들이 또 자부심을 갖고 우리나라의 이런 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보면서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저희 마을의 주된 목적이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후위기는 이 땅을 딛고 있는 모든 생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며 인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확인했는데요. 이 여정을 함께한 두 사람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숲이라는 곳이 다양한 생물들의 터전이기도 하면서 어쩌면 저희 백두대간 근간이 되는 여러 곳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숲이 망가지고 기후변화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안타까웠고요. 우리가 어쩌면 더 많이 지켜줘야 될 것 같고 또 숲을 단순히 조림을 단순하게 만들어 놓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후 관리까지도 상당히 중요해진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을 보태야 우리 자연이 정말 지켜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생각보다는
나라도 노력해야지 이런 마음을 더 많은 분들이 가지신다면 이 자연이 정말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한번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월 대전에서는 구상나무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고 환경보호 메시지를 전하는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입장을 기다리며 길게 늘어선 줄이 행사에 대한 높은 관심을 짐작케 했죠. 이 공연 일생 동안 나무를 100그루 심자라는 캠페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오늘 공연 즐기고서 앞으로 가서 나무를 많이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잘해야 됩니다. 예, 이것만 해도 나라가 삽니다. 식목일을 공휴일로 해가지고 나무 좀 많이 심게 그렇게라도 하면 좋지 않을까요? 한 사람이 100그루의 나무를 심고 보호하자는 취지를 담은 페스티벌. 우리도 잠시 즐겨볼까요? 그리고 현재 구상나무는 기후 변화 그리고 서식지 파괴 등으로 개체 수가 급감하면서 국제자연보전연맹이 멸종위기 취약종으로 지정한 상태라고 합니다. 구상나무가 미래 세대까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힘써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EXID의 무대 박수로 청해주시죠. 물보다 뻔한 네 말로 이런 건 옷도 없이 발주 노력한 남도 Work it out, never stop it girl Work it out 그냥 믿게 너는 지나칠까봐 아직 네가 보지 못한 게 많은데 그걸 왜 자꾸 너만 몰라 That's what I know Pink hot, pink hot 넌 듣도 보도 못해 Pink hot, pink hot 내가 바로 그 유명한 네 눈도 야,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마이걸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생일보다도 좋아하는 게 크리스마스거든요. 그랬군요. 우왕! 우왕! 그러면 구상나무를 잘 보존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후위기에 잘 귀를 기울이고 잘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비밀 난 아직도 긴 꿈을 꾸고 있어 그 어떤 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침 햇살이 날 두드리며 hello 매일 머물렀다가는데 뭐든지 처음으로 너에게 난 보여줄게 나를 따라 Home with me 내 손을 잡아 you and me 내 안에 소중한 혼자만의 장소가 있어 아직은 별거 아닌 풍경이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꼭 만나게 될걸 이 안에 멋지고 놀라운 걸 심어뒀는데 아직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조금만 무려 12,000여 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표현해 주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무 심기 활동에 응해 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림청에서 희귀종으로 지정된 나무가 추가로 더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상나무뿐만 아니라 희귀종으로 지정된 여러 나무들도 자연스럽고 풍성하게 조성된 숲길 조성에 지속적으로 후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얼마나 소중한 곳입니까? 이게 저만 쓰고 말 거면 상관없는데 앞으로 제가 키우고 있는 소중한 두 아이와 그 미래 세대들까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깨끗하게 어떻게 하면 정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어서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더 영광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기후 위기를 많은 분들께
여러분께서 동참해서 함께 이겨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마이걸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기후위기의 한복판에 선 지금 우리는 수없이 많은 나무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류가 10그루의 나무만 심어도 기후위기를 줄일 수 있다는 희망의 이야기도 들려오는데요. 우리나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고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팔을 걷어붙여 나무를 심으며 추억을 쌓고 푸른 내일을 그려보았죠. 내가 심은 오늘의 나무 한 그루가 내일의 지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끝에서 시작된 이 작은 실천이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우리 가족나무가 많이 자랐으면 좋겠어요. 안녕, 이제 아이네 안녕.